인터넷 라디오 도시락, 여기는 애플 뮤지엄입니다. 도시락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애플 컴퓨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알찬 이 시간, 여기는 애플 뮤지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애플 뮤지엄이 여러분을 만난 시간이 네 번째나 찾아왔습니다. 자, 그 시간과 함께 계절 또한 봄에서 초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요즘 쌀쌀한 기운은 있기는 하지만 한낮 더위는 금방이라도 시원한 푸른 바다를 찾고 싶은 마음마저 드는 더운 날입니다. 자, 그 더위가 서서히 우리 곁을 찾아오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애플 뮤지엄의 음관장님의 재밌는 컴퓨터 이야기를 통해 더위를 싹 잊어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관장님과 함께 우리가 애플 1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듣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한 것 같이 애플 2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2는 애플 1이 메인보드의 키트 형식으로 판매되었다 하면 네. 애플 1을 가지고 만든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만들고 전원 부분도 안에 넣고 키보드도 포함된 통합 패키지로 이제 생산되었죠. 애플 1이 간의 수공업 수준이었다면 네. 애플 2 같은 경우에는 공장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초기에 애플 로고를 이제 레인보우 로고로 바뀌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애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애플 2 같은 경우가 77년부터 93년까지 생산 판매되었으니까 아주 긴 시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모델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애플 2가 애플 1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렸지만은 키트, 그러니까 그 기판 모양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플 2는 그거를 다시 포장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정확한 어떤 컴퓨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실제로 공장 또 이렇게 공장 생산하는 형식으로 크게 이렇게 확장된 거군요. 그렇죠. 애플 1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만 판매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전자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네네. 전원 부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납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키보드 구해서 부착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저도 그때 애플 1을 보니까 컴퓨터 대지식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걸 사용을 못 하겠던데요. 그렇죠. 애플 1이라면 우리 나무 상대에 돼 있던 애플 1을 생각하는데 네네네. 실제 판매된 거는 메인보드만 판매됐던 거예요. 사실 그때 여쭤봤어야 될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걸 키보드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죠? 보통 애플 1. 그 메인보드에다가 네. 키보드 따로 구하고 키보드 전원 따로 부분 따로 구하고. 구하고 그럼 조립을 직접 그쵸, 해야 되네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보조기획 장치로 이제 사용하게 될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네네. 경우도 구해서 그렇게 작동하게 된 됐기 거죠. 때문에 대량 생산은 못했군요, 당연히. 그걸 보통 매니아들이나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PC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그때는 PC라는 시장이 없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 1에서 그러면 애플 2로 넘어와서 그 애플 2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플 2가 어떤 이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까? 애플 2는 애플 1과 어떤 하드웨어 성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MHz 속도의 네. 메모리는 4KB가 최소인데 한 48KB까지 올릴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입력 장치로서는 카세테이프를 이용하다가 이제 카세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전에 들어봤지, 노래 1번을 들으면 2번을 듣고 3번을 듣고 다시 1번 들으면 테이프를 대감아가지고 1번을 그렇죠. 갔던 것처럼 똑같이 컴퓨터에서도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려면 그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읽어드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 애플 2의 저장 매체가 카세트 테이프.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저도 사용은 그 카세트 테이프 저장 기억 장치는 사용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저도 구경했고 테이프는 따로 아마 애플 2에서 제공됐을 때는 그때 이제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제공했는데 그것도 카세트 테이프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워지니아에게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 프로피 디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개발해서 78년부터인가 이제 애플 2에는 물론 그것도 선택 옵션이 있겠죠. 뭐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게 또 가격이 비쌌을 거고 이제 하지만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세트 테이프의 단점인 순차적인 게 아니라 네. 랜덤하게 어느 위치에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죠. 아, 관장님께서 카세트 테이프 하니까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대학 때 그 대학 방송국에 다녔었는데 거기에 보면 녹음 장치를 릴 테이프로 해가지고 녹음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TV에 보면은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반장이라 이러 보면은 취조할 때 맞아. 라든지 대형 컴퓨터도 카세트 테이프 그렇죠. 사용했었어요. 동그란 그러니까 테이프 네, 맞습니다. 돌아가는 게 동그란 대형 큰 거에서 딱 돌리면은 그게 돌아가면서 그 테이프 레코딩되고 레코딩되고 그게 아주 녹음하는 데는 아주 감도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방송국에서 그 녹음할 때는 릴 테이프라고 그걸 항상 썼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도 마찬가지 그 기능이니까 뭐 관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녹음 딱 끝나면은 다시 처음에 돌려서 다시 듣고 그거를 지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겠지만은 TV에 보면은 이번에 응답하라 뭐 1998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카세트 테이프가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또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USB나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USB는 디스크 드라이브보다 더 발전된 매체라서. 디스켓이라고 했죠. 디스켓. 네, 프로피 디스켓. 프로피 디스켓. 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썼었죠. 네. 컴퓨터 할 때는. 그거 보면은 사각형으로 해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렇죠. 까만색에. 그거를 컴퓨터 본체에 딱 넣으면은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드륵드륵 예, 있고. 예. 그러면 애플 2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애플 2는 77년부터 93년까지 판매가 되었는데요. 77년부터 해서 한 7종류의 애플 2 시리즈가 나옵니다. 77년에는 애플 2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79년도에 애플 2 플러스, 그 다음에 83년도에 애플 2E라는 모델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4년도에 애플 2C,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플 2GS라는 모델, 이제 애플 2GS라는 모델은 이제 매킨토시하고 조금 호환성이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2E, 이제 애플 2E에 항상된 플래티넘이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 2C에 항상된 애플 2C 플러스라는 모델이 나와서 걔가 년까지 판매가 되고, 아니, 애플 2E 플래티넘이 제일 오랫동안 판매가 되는 93년까지 판매가 되었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보니까 애플 1은 그 기판 형식으로 된 게 한 가지라고 생각되면은 애플 2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네요. 7종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7종류라.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곳이 애플 뮤지엄인데요. 애플 뮤지엄 앞에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애플 2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종류를 그림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 사진이나 그림을 영상을 좀 통해서 애청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또 해줄 수 있습니까, 관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0년대에는 제가 PC를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제가 그 종류에 직접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애플 2 시리즈 중에서는 애플 GS라는 모델을 2가지 갖고 있고요. 이제 그 제품은 제가 이베이에서 구매해서 이제 플로피 디스크로 부팅을 해서 이제 실제 게임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아, 실제로도 해보시고. 박스째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켜봐서 네네.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켜보고 작동하는지를 보고 다시 촬영해서. 아, 지금 그게 뭐 1980년대 후반 정도 제품이죠. 벌써 몇 년이 한 30년 정도. 그게 아직도 작동이 될 수 있는가요? 그 애플 2GS보다 더 오래된 매킨토시도 작동 이제 플로피로 부팅을 해서 네네.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윈도우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죠. 아, 그때도 매킨토시 지금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애플이라고 명명하는 거하고 매킨토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거하고 크게 그러니까
이제 애플 시리즈는 이제 워지니아기 개발 주체가 돼가지고 네. 쭉 나온 시리즈라고 하면 이제 맥킨토시는 이 개발은 스티브 잡스가 주도를 해서 맥킨토시 스티브 잡스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84년부터 이제 쭉 생산돼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라인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차이점은 애플 시리즈들은 이제 커맨드 인라인 방식, 우리가 옛날에 도스라고 하죠. 명령 네네. 입력 방식의 컴퓨터라고 하면 윈도시 시리즈들은 마우스와 윈도우 환경을 제공해서 지금의 컴퓨터 환경과 거의 유사한. 자, 그러면은 그 애플2 중에서 관장님께서 지금 소장하시고 계신 저 애플 GS입니까? 네, 2GS요. 2GS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일단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 작동해보시고. 2GS는 이제 애플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16비트로 작동하는, 나머지는 다 8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접 실물을 그러면은 관장님 덕분에 그 애플2 중에서도 애플2 GS라는 제품을 직접 다음 시간에 볼 수 있겠네요. 황 PD님께 게임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게임으로서 한번 네. 구동을. 야, 정말 기대됩니다. 보통 뭐 컴퓨터 하면은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학습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은 잘 안 되는데 게임으로 이래 하면은 상당히 접근이 그렇죠. 빠른데. 네, 이해도 빠르고요.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애플2 GS에서 게임을 통해서 네, 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엄관장님과 함께 애플2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 청취하신 분들은 뭐 애플2에 대한 역사나 이런 관점을 조금은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애플2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애플2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엄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여기는 애플 뮤지엄,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황 PD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